한국의 경제력이 아시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다 보니 2000년대 전보다 한국으로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외국계 기업 109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2021년 80조 9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92조 7천억 원으로 약 14.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경제시장이 이제는 선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시아의 핵심 국가가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 근무를 통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들을 브이로그와 유튜브 등으로 기록하는 외국인들도 보이곤 하죠. 오늘 알아볼 사연은 한국 출장을 가버린 남편으로 인해 아내인 홍콩 여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는 사연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남편과의 사이를 멀게만 했던 나라였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저희 부부를 오히려 더 사이좋게 만들어준 나라가 되었기에 여러분께 저희 부부가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홍콩 사람입니다. 남편 역시 홍콩 사람이고 5살 된 남자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저와 아이에게 엄청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서운함이 폭발할 정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였기도 한데요. 남편은 홍콩의 한 무역회사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2년 전쯤부터 남편의 직급이 올라가게 되고 한국어로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니까 회사에서는 남편을 한국 지사에 머물게 하면서 한국의 거래처와의 미팅을 보내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하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으로의 출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좋아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남편의 역량을 높이 샀기 때문에 이런 직책과 업무를 맡겼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한국은 저 또한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어요. 아마 동남아시아 쪽의 모든 여성들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는 한국이 꼭 있을 거예요.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웬만한 문화 콘텐츠가 없는 국가들은 거의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역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한국에 가서 꼭 여행하겠다는 꿈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외벌이였던 남편에게만 의지했던 저였기에 저는 아이를 열심히 육아하고 남편 또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머나먼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응원했었죠. 그러나 남편의 한국으로의 출장은 우리 부부의 사이를 멀게만 했는데요. 2달에 한 번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된 남편은 차츰 홍콩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늦어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혼자 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생각을 해서 출장에서 늦게 오게 되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격은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성격이에요. 걱정이 많다던가 웬만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티를 내지 않는 편인데요. 이런 성격 때문에 남편이 한국에 가서 빨리 돌아오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래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면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왔었어요. 2번째 출장에서는 2주, 그 다음 출장에서는 3주. 갈수록 돌아오는 시기가 길어지는 것이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하게 되니까 처음에 가졌던 남편을 응원하는 마음도 어느새 저도 모르게 원망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일 없으면 빨리 홍콩으로 돌아와서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남편을 향한 잔소리가 남편을 더욱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홍콩은 땅이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제가 알고 있기론 한국의 서울보다 조금 더 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좁은 나라에서 전 국민이 모여 살고 있으니 사실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많고 더군다나 어린아이와 같이 갈 만한 곳은 식당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남편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집에만 있으면서 쉬곤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왠지 모르게 생기가 넘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 육아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 남편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야속하기도 했어요. 결국 한국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주기가 길어지자 저는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 역시 회사 일이 늘어남에 있어서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 혼자서 한국에서 유유자적하게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질투 아닌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출장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갔을 때 저는 드디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서 혼자 살라고 소리치고야 말았어요. 홍콩 집에 돌아올 때마다 살도 쪄서 오고 안색도 좋아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한계에 다다른 거겠죠. 남편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러더군요. 솔직히 한국에 혼자 출장 가 있으면서 너무 좋았어. 자기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거든. 내가 홍콩에 살면서 육아와 회사 일로 지치고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 무리가 가는 것보다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라도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여러 관광지를 혼자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 이기심이 컸던 것 같아. 자기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와 같이 한국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그동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저 역시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걸 남편의 제안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남편의 다음 한국 출장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에는 4월 초였는데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을 향해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도 너무나도 예쁜 벚꽃들이 길가에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길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한국은 한국 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잘 가꾸고 관리한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머물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와 우리 가족은 번화가 쪽의 식당을 찾아 향했습니다.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홍콩과는 그 차이가 분명했어요. 사람이 많은 건 똑같은데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홍콩에 살면서 그토록 먹어보고 싶어 했던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물론 홍콩에도 한식당은 있었지만 한국의 오리지널의 맛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가격도 홍콩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고 사이드 메뉴로 나온 튀김과 달콤한 음료 모두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맛이 있었어요. 물론 매워서 물을 좀 많이 마시긴 했지만요.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매 끼니를 한식만 먹고 냈습니다. 왜 남편이 홍콩 집에 돌아올 때마다 살이 쪄서 왔는지 알게 되더군요. 한식은 기대보다 더 외국인인 저희 입맛에도 너무 잘 맞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식당이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는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외국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은 보기 쉬웠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봄이라 그런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어딜 가나 커플과 가족들의 나들이 하는 모습이 보였고 한국인은 참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의도에 벚꽃 구경을 가게 되었을 땐 이 순간이 제발 끝나지 않기만을 바라기도 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진을 1000장도 넘게 찍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봄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날씨도 좋고 산책하기 좋아. 하지만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 모두 매력이 있어서 집에만 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될 정도로 걷기 좋다니까. 저는 물론 봄에 처음 와서 나머지 계절은 모르지만 첫 한국 여행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걷는 걸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는 한국인들이기에 정부와 지자체도 시설 관리를 꾸준히 한다는 게 보였거든요. 벚꽃 축제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경찰들이 안전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는 모습이 보였고 한국 시민 또한 이를 잘 지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역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문화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의 끝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홍콩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이 왜 그토록 집에 오는 시기가 늦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입장이었어도 이를 핑계로 한국에 더 머물다가 갔을 것 같았어요. 홍콩으로 돌아가기 전날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홍콩에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와보니 나 역시 홍콩으로 돌아가기 싫은 정도로 지내기가 좋았어. 언제까지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만족한다면 있고 싶을 만큼 한국에 있다 와도 돼.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버린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사는 건 여태까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고국을 떠나 사는 건 힘든 일일 거야. 하지만 지난 일주일 내 가족과 서울에서 지내보니까 홍콩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이 한국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마 제일 좋은 선택이 될 거야. 남편의 이런 말은 이미 많은 결심을 한 듯이 보였어요. 홍콩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그 후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자주 떨어지면서 살 바에는 아예 한국으로 같이 가 사는 게 더 낫다는 것을요. 남편이 이런 상황을 회사에 얘기하자 회사 측에서는 더 좋아했어요. 어차피 한국 지사에는 홍콩 본사 직원, 그것도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파견하길 내시 못했는데 남편이 가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의 준비 기간을 걸쳐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왔는데요. 오히려 경기도 신도시가 더 살기 좋더라고요. 더 여유롭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들도 많고요. 이제는 홀로 떠난 남편을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나 함께 지낼 수 있는 한국 생활에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인해 위태로운 부부 사이가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 덕택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 사연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인 분도 한국의 이런 좋은 모습들에 반해서 결국은 정착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남편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며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